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인 배치법을 좀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배치법에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2K 요인 배치법으로 해서 이 수준 인자에 대해서 각 인자에 대해서 수준 두 가지 높고 낮은 수준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자가 두 개인 경우만 다루었고, 오늘은 인자가 조금 더 많은 경우, 점점 더 이제 3인자 2수준 배치를 오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지난주에 이제 두 개였던 거에서 이제 세 개로 바뀐 거고, 그 뒤로 오늘 조금 더 할 거는 2인자 3수준 배치보다는 여기 있는 부분 배치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분 배치법은 인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건 인자가 2개, 오늘 처음 할 건 인자가 3개,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다룰 거는 인자가 지금 5개짜리예요. 이것을 지금 인자를 늘려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 부분 배치법을, 요인 배치법에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요인 배치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스크리닝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인의 개수를 원래 한 5개에서 7개 되는 정도 있던 거를 요인의 개수를 지금 보면 줄여 나가는 거죠. 지금 보면 쉽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인의 개수를 이제 줄인다.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좀 요인 많은 걸 다루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요인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좀 정의를 해볼게요. 문제부터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이제 실험계획법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실험계획법 책 안에 있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도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 왜 여기서 이런 인자를 줄여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여기에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이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어떤 중간 단계에서, 이건 지금 이 부분 배치법 문제네요. 앞에 다시 3인자 수준 배치 문제로 가서 앞에 3인자부터 일단 합시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문제는 공업 청소 공정에서의 결점을 좀 최소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자, 문제를 보면 어떤 화학 공정이 있는데 청소를 하는 마지막에 이제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생산하고 있는 강철봉을 청소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강철봉을 이렇게 생산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청소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하는데, 이 청소 공정에서 온도하고 시간하고 농도가 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목적은 있던 인자들이 과연 어떤 조건, 이 각 온도와 시간과 농도를 어떻게 설정을 하면 가장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자, 강철봉을 청소하고 하는 공정을 마치고 나면 각 봉에 남아있는 잔여물 중에서 이제 티끌 같은 거죠. 이제 티들이 얼마나 몇 개나 남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는 것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솔벤트 약품에다 담그고 마르고 나서 잔여티를 세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청소하는 공정이라고 했으니까 이 잔여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잔여티가 작을수록. 그렇게 해서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횟수 이제 3인자니까 이제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3개 인자 1, 2, 3이 각각 두 가지 조건씩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2의 3승이 돼서 이제 8개의 실험이죠. 되는 거죠. 8번인데 반복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이거 전체를 반복적으로 곱하기 2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실험이 하루에 모두 끝날 수가 없던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을 하루에 다 못 끝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8번씩 같은 작업을 이틀 동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2번 하는데 2의 3승하고 2의 3승을 2번 하는데 이게 1회 반복, 이제 2회 반복인 거죠. 그랬을 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 하고 이거를 이제 내일 작업을 하기로 한 거죠. 대신에 다만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실험 조건은 다 동일하죠. 실험 조건은 동일한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가 날짜를 바꾸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이제 오차라는 게 잡음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이 블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록 1이 되는 거고 이 경우가 이제 블록 2로 처리를 하는 거죠. 반복이긴 한데 반복이긴 하지만 그거를 블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무엇을 측정하냐면 청소에 남아있는 잔여티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개수치가 되는 거죠. 그죠? 계량이 되면은 숫자가 이렇게 1.5, 1.2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농도가 되는데 온도는 120도씨와 160도씨, 시간은 10초, 30초, 농도는 어쨌든 2와 6을 구분으로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2회 반복 블록을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대로 이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니 탭을 띄워서 일단 요 내용을 좀 같이 보고하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미니 탭을 띄워서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실험계획법에서 요인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인 설계를 생성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요인이 온도, 시간, 농도로 해서 3개인 거죠. 그래서 요인수가 3개가 되는 거고 설계 가능한, 사용 가능한 표시를 보면 요인이 3개일 때는 런이 8번 시행하는 게 완전 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8회를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설계로 가서 완전 요인 설계를 하는 거고 근데 다만 반복 실험을 2번을 하는데 그거를 블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또한 우리의 인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확인하고 요인으로 가서 첫 번째가 온도가 되겠죠. 여기다가 온도라고 쓰고 낮은 게 120, 높은 게 160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되겠네요. 시간이 돼서 첫 번째 여기서는 10초, 다음은 30초. 세 번째는 이제 농도가 되고 여기는 이제 낮음이 2, 높음이 6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옵션 부분들은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요인 3개 기본 설계 이런 16회 반복 실험 2회고 블록이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기본 설계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1부터 16까지 16개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런 순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표준 순서로 바꾸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에서 설계 표시를 설계 표준 순서로 바꾸어서 확인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온도, 시간, 농도가 가장 낮은 값부터 해서 쭉 바뀌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다시 했던 것처럼 설계 표시에서
코드화된 단위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서로 차례대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제일 마지막 게 1에서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두 번씩 교환해가면서 세 번째는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한 번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고, 두 번째 인자는 두 번 지나가서 바꾸고, 세 번째 인자는 네 번에 한 번씩 바꾸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E를 누르게 되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CTRL 컨트롤 그 다음에 대문자 E를 누르면 요 부분에 뜨는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요 명령어인데 마지막 대화 상자가 나오니까 여기서 코드가 되지 않은 단위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계획을 놓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짠 다음에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 순서로 만들어서 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C를 복사를 해서 여기 엑셀로 와서, 예를 들면 엑셀로 와서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실험을 하겠죠. 그래서 실험할 때는 편순서하고 관계없이 원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물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랜덤하게 되어 있으니까 블록에 맞추어서는 블록은 전체가 반복되는 형태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 순서로 봐서 온도 160, 시간 30, 농도 2짜리를 첫 번째 실험을 하고, 두 번째는 온도 120, 시간 30, 농도 6짜리 실험을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조건이 랜덤하게 막 나가는 거죠. 표준 순서로 하게 되면 완전히 그런 이 순서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잔여 t의 개수를 세겠죠. 이렇게 잔여 t의 개수를 세서 쭉 쓰면 될 겁니다. 쓰면 될 거고, 그렇게 다 된 다음에 이거를 표준 순서로 소팅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실험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복사를 하고, 여기에서는 물론 원 순서대로가 아닌 표준 순서로 맞춰 놓고 나서 여기서 복사해서 붙이면 잔여 t를 개수를 센 실험을 수행을 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요인에서 여기 요인 설계 분석이 있어요. 요인 설계 분석에서 반응은 잔여 t가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해주고 항을 보면 지금 A, B, C 인자가 3개고, 그러니까 이 인자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형은 A, B, C.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A, 여기 온도가 되겠죠. A 온도 이게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체로 이렇게 보면 계속 설명하지만 여기 이제 상수가 들어갈 거예요. 상수 더하기 A라고 하는 온도,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시간, C라고 하는 농도가 있으면 이거 앞에 개수가 붙겠죠. 더하기 개수 더하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회기식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기식처럼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고, 요것이 지금 이제 1차 항이 되겠죠. 1차 항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주 효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 곱하기 B, AB 요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AC 두 개가 곱해진 거, 그 다음에 더하기 B,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교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1차 교호작용이 되겠죠. 교호작용 두 개씩 곱해진 거. 그 다음에는 이 A, B, C가 곱해진 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고차의 교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부분을,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해상도로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해상도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게 3이니까 여기 해상도 3짜리예요. 이렇게 된 게. 해상도 3. 이렇게 된 거는 해상도 2, 여기 해상도 1인 거죠. 요거는 해상도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상도 3이라 그러면 0하고 해상도 3까지 없애준다라고 하면, 별칭을 시킨다고 하면 요거에다가 요걸 더한 게 3.
1에다가 2를 더한 것도 이것도 3이 되겠죠. 그래서 해상도 3까지 우리가 우리가 표에서 설계표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냐면 이 3차짜리는 상수에 포함되고 이 2차짜리는 1차에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효과 상수항하고 주효과만 본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건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모형에 포함되는 항의 차수가 이제 3차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다 포함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 세 개를 요 3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 보면 모형에 블럭이 여기 블럭이 있으니까 블럭까지도 변수로 생각을 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공변량은 지금 관계가 없고 옵션도 관계가 없고 단계적 회귀는 일단 없는 걸로 하고 그래프는 파레토의 이 정규하고 2분의 1 정규분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만 보면 돼요. 정규분포는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를 2분의 1로 하면 넘기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분산 팽창 변수까지도, 인수까지도 다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서, 블록을 넣었다는 거 하고, 지금 자, 그래프로 딱 보면, 요것이 이제 정규 확률도고, 요것이 이제 2분의 1 정규 확률도인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돼 있으면, 정규 확률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여서 이쪽 반만 남겨놓은 것이 이쪽 반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가져다 붙인 거예요. 대칭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 이제 2분의 1 정규 확률도만 계속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A하고 B하고 AB는 보면 유의함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이것들은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유의하지 않은 거는 식 안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이 변해도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 파레토 차트가 되는데 지금 이 라인이 지금 알파 값이 0.05예요. 0.05인 거고 그럼 이 선보다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유의한 거죠. 그냥 아까 전에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보는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A하고 B하고 AB하고는 이 선을 지금 넘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하고 B하고 AB하고는 이 정규 분포 라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다른 특별한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건 유의하지 않는 거예요. 유의하지 않음이 되겠죠. 그럼 이런 값들은 이런 인자들은 지금 변수의 모형 안에 포함이 돼 봐야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보고 이제 그 값들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P 값들이 큰 값들이죠. 0.05보다 큰 값들이에요. 결국은 0.05보다 큰 값들이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그래픽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보면 C가 지금 농도죠. 그죠? 농도는 지금 여기서 보면 0.611로 이 중에서 가장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잖아요. 그죠? BC는 그럼 시간하고 농도니까 시간 농도 그 다음이 0.451 이게 0.451짜리고 0.611짜리고 그 다음에 AC가 뭐냐 하면 온도 곱하기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0.323이 되는 거죠. 이게 P값 기준으로 보면 ABC가 보면 0.225가 되는 거고 나머지 보면 여기서 이런 값들은 이제 훨씬 더 크죠. 크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 뭘 했었냐 하면 이 블록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블록 값이 뭐냐면 블록의 P 값이 뭐냐면 0.451이에요. 굉장히 크죠. P 값이. 그러니까 블록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날짜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수별로 본 거고, 여기서 이제 항별로 이렇게 보면,
묶은 걸로 이렇게 쭉 보면, 자, 분산분석 이 내용을 보면, 자, 모형의 자유도는 8개예요. 8개. 우리가 왜냐하면, 이 8은 뭐냐면, 인자가 지금 2의 세제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실험 개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수, 자, 여기 A, B, C 1차. A, B, B, C, C, A.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블럭을 보면, 블럭 값이 P 값이 이거예요. 이야기했듯이. 그럼 블럭은 이제 제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반복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값들도 이제 없앨 거 없애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컨트롤 1을 눌러서 다시 온 다음에 항에서 우리가 모형을 빼는 거예요. 모형에서 블럭을 빼는 거예요. 블럭을 빼고 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근데 이제 블럭이 사라지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블럭하고 블럭이 있던 것이 여기서 오면서 이제 블럭이 사라져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블럭은 고려 안 하고 그건 그냥 단순 반복이다 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항들을 뺄 것이냐 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자, 다시 분석을 하는데, 이제 항에서 이제 필요 없는 항들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일단 C라고 하는 건 농도잖아요. 농도는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고 넣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이 과정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C도 그렇고 이 C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들도 다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농도 자체가 실제로는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실험상에서는 C라는 것을 포함을 시켰으니 우리가 C는 그대로 두고 인자는 그대로 두고 고차항들 또는 교호항들이 필요가 없는 것들을 제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없던 게 뭐냐면 BC인 거죠. BC를 빼요. 이렇게 이게 하나씩 빼고 돌려도 되고 다 빼고 돌려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 이 ABC 때문에 BC를 빼버리면 ABC도 이제 같이 여기서는 일단은 네, BC 제외. 그래서 ABC까지 BC가 빠지니까 ABC도 같이 빠져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빼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같이 빼고 나서 이렇게 돌려보면 아직도 밑에 있던 이 차트를 띄워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ABC하고 BC가 빠지고 그러면 이제 AB도 남아있고 다음에 AC하고 C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값보다 역시 작고 유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농도를 제외하고 나면 온도 시간 말고 온도 농도가 역시 남아 있으니까 실제로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온도 농도 여기서 보면 온도 농도 또 필요 없으니까 온도 농도 AC도 제외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돌리면 그러면 이제 농도를 제외하고는 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인자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은 다 유의한 값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하고 그 다음에 이 모형도 보면 R제곱이 95% 67%니까 충분히 모형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보면 97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97에서 97.04 이거는 이 블록을 넣고 블록을 빼고 블록을 빼면 블록 간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0.25% 밖에 안 되니까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을 두 개를 뺐더니 96%, 더 뺐더니 95%가 된 거죠. 그러니까 R제곱 값이 항상 떨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95%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 R제곱 수정값은 식의 효율성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94에서 여기서 18에서 4호로 올라갔죠. 그죠? 당연히 올라가고 그 뒤로는 조금 두 개를 뺐으니까 조금 떨어졌고 그 뒤로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모형으로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것처럼 농도를 제외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농도까지 제외를 해버리면 R제곱 수정값은 올라가죠. R제곱 값은 떨어지지만 수정값은 효율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항이 하나가 없어지면서도.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유의한 인자들만 남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는 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처한 회사와 여러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 부분은. 자, 그러고 나면 자, 요인 그림을 그 다음에 그려보면 되겠죠. 요인 그림에서 온도, 시간, 농도고, 자, 모형항만 보고 일단은 그래프 전체 다 보고, 옵션 제목이고, 모형은 3개에다가 교황 하나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왼쪽 거는 주효과도, 오른쪽 거는 교호작용도죠. 그래서 주효과도는 온도는 올릴수록 T의 개수가 떨어지고, 여기서 보면 시간은 올릴수록 떨어지고, 근데 농도는 올릴수록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거죠. 이 정도가. 근데 이제 교호작용을 봤더니 온도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여기 120에서 160까지는 교호작용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혹시 우리가 160 이상을 만약에 더 떨어뜨리고 나중에 쓴다라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 이 밑으로 가면 농도하고 크로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이랑, 그럼 시간을 온도를 너무 올렸을 때는 시간을 너무 두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물론 이 120에서 160까지 10에서 30까지는 괜찮겠지만, 그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형항 말고 모든 항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주효과도 교호작용도를 전체를 다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회색 배경은 모형에 실제로 없는 항이죠. 그죠? 모형에서 사라진 항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교호가 좀 있기는 하지만 온도하고 농도는, 근데 교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작아서 평균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사라졌던,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뭐 입방채도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실험 8개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쪽 시간축, 온도축, 농도축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어떤 값으로 개수가 나타내지는지, 여기서 보면 42.75가 원래 가장 작은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농도가 6일 때 온도는 160이고 시간은 30일 때가 가장 최적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결정할 때 지금 이걸로 보면 교호작용이 없으니까 이거 내에서는 그냥 주효과만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가장 작게 하려면 160, 여기는 30, 농도는 6.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농도는 우리가 여기서도 굉장히 이 값이 컸잖아요. P 값이 크다는 건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도 2짜리와 6짜리를 쓰는데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농도 2를 써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용의 차이가 그 정도로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T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줄여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론 평균의 개수 차이가 거의 안 나지만 6으로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걸 담당한다라고 하면 농도 그냥 2로 쓰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건 2개뿐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요 사이에 요 점이 어디로 갈지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2개 사이 중간에 이 위치에서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심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엑셀에서 보면 이 중앙점을 포함한 배치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앙점을 포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였는데 중앙점이 있어서 만약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거나 만약에 이 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최적치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부분 배치에서 이런 요인 배치에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반응 표면에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3인자까지 됐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부분 배치법을 한번 다루어 봅시다. 인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문제 정의를 다시 해보면, 자,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중간 단계에서 촉매의 반응 속도가 매우 중요한 공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공정에 관련된 인자는 5개가 있어요. 5개. 근데 이 공정에서는 촉매의 반응 속도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예요. 속도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예요. 반응 속도를. 자, 그랬을 때 인자가 5개인데 그럼 이 5개를 도대체 어떻게 배치하고 또는 어떤 인자가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인자를 찾는 것. 이 5개 중에서 자, 인자 5개는 1번 진행 속도, 2번 촉매 종류, 3번 진동 속도, 4번 온도, 5번 농도가 있어요. 그러는 이 5개 중에서 과연 어느 게 더 영향을 줄 것이냐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최적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제 고차의 교호작용이라고 하면 이건 지금 보면 A, B, C, D, E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실제로 모델이 보면 예를 들면 상수에다 더하기 이건 보면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상수 더하기 A 뭐 이렇게 B 더하기 B 이걸 다 곱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걸 이렇게 다 곱한 거니까 항의 개수가 2에 그래서 이제 이어서 3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항의 개수가. 근데 이제 이것들 중에서 이제 고차까지는 우리가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 진행 속도가 얼마일 때 촉매가 얼마고 진동이 얼마일 때 이것만 해도 3차식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왜냐면 이걸 다 고려하려면 한번 1회 실험에 지금 보면 2의 5승이 되는 32번을 다 해야 돼요. 배치를 하려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이대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니 지금 개수를 줄여 놓은 거예요. 반으로 16개로 개수를. 그래서 반만 실험한 거예요. 반만. 그래서 이제 일부 배치법만 써서 실험을 한 거고 인자는 5개고 그렇게 했을 때 반응치를 구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자, 다시 여기서 로 만든 다음에 자, 실험계획법에서 요인에서 요인 설계를 생성을 합시다. 근데 지금 요인의 개수가 아까 보면 1, 2, 3, 4, 5 5개죠. 그럼 이제 5개인 거예요. 5개 설계 가능한 표시를 보면 요인수가 5개면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32번, 32가지의 실험. 그 다음에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16회인데 해상도는 5가 돼요. 그래서 또다시 반으로 더 떨어뜨리면 해상도가 3이 되는데 빨간색이 나오죠. 빨간색은 이제 그냥은 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빨간색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5가 된다는 거는 아까 보면 A, B, C, D, E가 곱해진 게 이제 이게 5차항이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더하기 i라고 하는 상수 요렇게 이 5차 5개의 5가 만들어지는 차수는 앞쪽에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차항짜리 항에서 빼버리고 이거는 그냥 상수 안에 그 효과를 집어넣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를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4가 되겠죠. 여기 뭐냐면 A 더하기 B, C, D, E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B 더하기 A, C, D, E
그러니까 이건 4차항이잖아요. 이 4차항은 A라는 1차항에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주 효과 안에 이 효과는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결합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또 B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고차항들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럼 2 더하기 3 또 5가 되잖아요. 그러면 A, B가 있고 C, D, E가 곱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차로 곱해진 애들은 2차에다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 뭐냐면 5가 만들어진다는 거 뭐냐 하면 실제로는 상수항에 1차 항에 2차 항까지만 모형에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 3차, 4차, 5차 항들은 5차는 상수에, 4차는 1차에, 3차는 2차 항에다 그 효과를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3이 돼버리면, 이제 3까지 이제 떨어져 버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상수항 안에는 이제 3차항이 포함이 될 거고, 이제 1차항 안에는 4차항이 들어가고 2차항 안에는 이제 3차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해상도 3이면 그 이상 또 다 없어지고 1 더하기 2가 3이 되니까 1차항만 살아남고 2차항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하고 1차항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5차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 설계를 보면 자에서는 실험 16개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실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 계획부터 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인수는 5개예요. 처음에 5개고, 설계 가능한 표시를 봤더니 그러면 32개를 하거나 16개를 하거나. 네, 그래서 설계를 보면 32개를 완전을 다 하던가, 아니면 2분의 1 실시만 하든가, 아니면 4분의 1 실시를 하든가. 그런데 이건 빨간색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력상 16번 16종류를 할 수 있으면 이제 2번을 선택을 하고, 대신에 이제 반복 실험을 할 거냐, 반복 실험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아니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목적이 뭐냐면 주요 인자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럴 때는 일단 반복을 하면 좋지만 아닌 경우는 이걸 없는 채로 확인을 하고 이제 요인을 써줍시다. 첫 번째는 이제 진행 속도 쏘고 10과 5, 10과 15. 두 번째는 촉매가 되겠죠. 촉매고, 대신에 여기서 A, B 종류니까 숫자가 아니고 텍스트 A, 여기는 텍스트 B. 다음은 진동. 그래서 진동이 돼서 진동은 100에 120. 다음에 D번은 온도가 돼서 140에 180. 농도가 되면 3과 이제 6으로 쓸 수가 있겠죠. 확인. 옵션 나머지는 별 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요 별칭 구조가 아까 나와 있는 거죠. 상수 더하기 5개 있는 거는 상수에 포함. 1차식과 4차식, 4차식들은 1차식에 포함. 이거 합이 다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개짜리에다가 3개짜리는 2개짜리 다 포함.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칭 구조가 되고, 이 부분은 이 앞쪽에 다 그 효과가 포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6개가 되고 나면 설계 표시에서 표준 순서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엑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표준 순서로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치를 구한 거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표준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실험이 끝난 거죠. 여러분 실제 실험할 때는 이거를 런 순서대로 가져가서 복사를 해서 런 순서대로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실험이 끝났으면 요인설계 분석, 반응, 항으로 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5차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차로 하면 이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별칭 구조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4차도 다 들어갔고 3차까지도 2차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2차식인 거예요. 디폴트 올라온 게. 2차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단계적 확인 없는 채로 그래프는 2분의 1 분포 전차 확인. 자, 확인을 하고 나면 자,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다 스탑 표시가 나왔잖아요. 스탑 표시는 계산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계산을 못하는 이유는 당연할 거예요. 지금 하나도 빠진 게 없는 상황이고 반복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오차항들이 생겨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이야기하듯이 이게 분산 분석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분석은 전체 총 변동 중에 각각의 변동이 이제 총 변동이 있고 각각의 변동이 전체 변동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런 비율들을 따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 항까지들이 전부 다는 이 전체가 다 포함이 돼서 이 나머지에 포함된 이런 에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차항들이 없이 다 제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표예요. 이 표. 파레토 차트.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라인을 지나는 것들은 유의해요. BD, D, E까지는 유의하죠. 나머지 여기서 이만큼이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하지 않는데 밑에 보면 큰 것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이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주요 인자를 찾는 거예요. 이 5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5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5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5개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예를 들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3인자까지 했을 때 우리가 3개 인자니까 이건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안에서 좀 P값이 높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은 뭐냐 하면 이 5개 중에서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과정이에요. 버리는 과정. 인자가 영향이 적은 인자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봐서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위쪽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 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보면 지금 보면 B, D, E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게도 지금 안에 고차항들도 B와 D, E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A하고 C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A와 C는 이거 영향을 덜 주는 인자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A와 C를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항에서 A와 C를 지워요. A와 C를 지워요. 여기서 보면 일단 그러면 이 그림을 띄워놓고 여기에서 항에서 자 A하고 C를 지워야 돼요. 그러면 A가 포함된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C가 포함된 것도 다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A 자체가 없으니까 뒤쪽에 A가 포함된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C도 없으니까 다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C가 가장 영향이 없잖아요. 그럼 C부터 일단 죽여보는 거예요. C가 포함된 애들. 나중에 차례대로 볼 때는. 일단 C의 영향을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나오는 식이. 그러면 보면 그래도 A는 소용이 없잖아요.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A도 다 빼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A가 포함된 것도 다 빼는 거예요. 우리가 차례대로 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자 C만 빼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값들이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C에 대한 항들을 오차항으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이 P값 높은 애들이 나오고 모델도 99에서 지금 97 그래서 보면 98, 96로 A와 C를 이제 버린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제 BE가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BE까지 버려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자, 이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이 모두 다 유의하게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걸로 보면 변수가 B, D, E 순으로 훨씬 더 영향을 주고 있고, 교호작용도 지금 보면 이거 두 개 무시 못하죠. 지금 촉매 온도, 온도, 농도. 이 두 가지. 2차 교호작용도 유의한 거예요. B값이 0이니까.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주효과도를 보면 되죠. 이제 요인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도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반응에 대한 주효과도를 보면 촉매 반응 속도를 지금 올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실험에서는 자, 여기서는 반응 속도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반응 속도를 최대화하려면 촉매, 온도, 농도는 낮은 쪽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주효과도로만 본 거고 우리가 항상 교호작용도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호작용도를 보면 이 촉매 A와 B 중에서는 온도는 지금 A라는 촉매에서는 영향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내에서는 지금 범위 내에서는 영향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호작용이 없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는 교호작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온도를 만약에 140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농도는 3과 6이 역전이 되어 있는 거죠. 온도가 180도일 때는 반응이 올라가려면 농도가 작아야 되는 거고 온도가 140일 때는 반응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농도를 6자리를 써야 되는 거고 온도가 180도일 때는 반응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도를 3자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호작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교호작용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 그 다음에 이제 주효과도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올리려고 하면 자 여기서는 온도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온도와 농도는 자 그러면 올리려고 하면 촉매는 관계가 없으니까 촉매는 B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온도는 지금 180을 선택을 해요. 근데 180을 선택을 했으면 지금 올리려면 농도는 3을 선택을 하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반응을 낮추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반응을 낮추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반응을 낮추려고 하면 여기인 거죠. A 여기서는 140 여기는 6 이렇게 선택하면 주효과만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 여기서는 온도가 140하고 180도일 때는 농도가 지금 서로 교호작용이 생기잖아요. 교호작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A는 오케이 촉매는 관계없으니까 자 그러면 낮추려고 하니까 반응이 140이었어요. 그러면 140일 때는 농도를 낮추려고 하니까 6을 쓰는 게 아니고 3이 더 낮은 거죠. 3을 써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제 교호까지 고려한 결과가 되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게 교호작용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반응이 높은 쪽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서도 모든 항까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 두 개 특히 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그죠? 진동은 이 값의 주효과가 영향이 없고 진행 속도도 영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교호작용에 봐서도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었어요. 이게 영향이 없으니까 교호작용이 있다고 한들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이렇게 보면
이 두 개 이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이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두 개의 수준 차이에 의해서 증가되는 양이 되니까 수준 차이 대비 늘어나는 양이죠. 늘어나는 양이 되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유의함 효과 있음 이런 걸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큰 것들은 유의하고 기울기가 낮은 것들은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부분배치법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처음 여기서 보면 인자가 5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진행 속도는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진행 속도는 의미가 없었던 거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촉매 온도 농도 그리고 진동 또한 진동 부분도 여기서 보면 진동 부분도 실제로는 이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죠? 진동 부분도 의미가 없었던 거고 진행 속도하고 진동 두 개는 서로 의미가 없다기보다 이제 유의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럼 자, 이야기는 우리가 5개의 인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보면 우리가 5개의 인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2개의 인자는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는 이 공정상에 5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2개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3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3개도 지금 봤더니 여기 가서 봤더니 3개도 결과적으로는 3개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봤더니 여기서 보면 각각 각각이 있고 BD고 촉매하고 온도에 맞추어서 촉매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E 온도에 맞추어서 농도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도 얼마짜리 쓸 거면 온도를 얼마로 딱 해라는 게 정해지는 거죠. 일부러. 그리고 이걸로 보면 B 촉매의 효과가 촉매 AB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보면 주효과에 대해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울기가 크니까 촉매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는 온도 그다음에 농도는 그것이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지만 온도하고 농도는 서로 교호작용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면 좀 이때 이야기했던 이제 스크리닝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때 이야기했던 스크리닝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스크리닝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스크리닝 한다는 게 결국 이제 변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제 막아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 결과 예제만 보더라도 5개의 인자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3개만 남은 거죠. 그러면 향후에는 이 3개의 인자만 가지고 이때는 5개 너무 많으니까 2가지 수준만 하더라도 32개인데 그걸 절반으로 줄인 거죠. 16개 실험을 한 거고 여기 나와서 3개니까 3수준씩 이제 수준을 올려가면서 보다 정밀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썼던 이 팩토리얼 디자인 요인 배치에서는 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쓸 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공정에 따라서는 이걸로만 끝낼 수도 있는데 인자가 많다라고 하면 이 요인 일부 또는 부분 배치를 통해서 숫자를 줄이고 여기서 줄였으면 그 뒤로는
이제 RSM 같은 반응 표면을 써서 실제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풀 팩토리얼에 대해서 이제 3인자 배치를 하는 방법이, 그래서 보면 예제로는 풀 팩토리얼에서 3인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요거예요. 2인자 3수준 배치. 이 예제가 2인자의 온도 시간에 3수준 배치를 해서 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 뒤로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반응 표면 쪽으로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3인자 2수준 배치에 밑에 보면 이 예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제 2번 하나가 있고, 부분 배치에서도 보면 밑에 예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인자가 있는데, 그거 중에서 같은 방식으로 16개를 찾았으니 거기서 중요한 인자들을 찾는 거,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두 개 문제가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각자의 내용을 토론을 쓰고 각자 쓸 수 있는 것을 쓰세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부터 나가는 것은 조금 더 과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약간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 숙제들부터는 약간 이 스스로의 공부하고 고민하고 좀 토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같은 답이 나오지가 않고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실험계획법에서 조금 전에 분석에서 보면, 설계 분석에서 요거 단계적 회기 때문에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2차로만 다 들어간 다음에 단계적 회기 분석에서 우리가 지금 했는 방식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후진 제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도움말을 띄워보면 단계적 회기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했던 과정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과정들 있죠. 처음에 이제 전체를 다 놓은 다음에, 파레토 차트를 보고 나서 밑에 의미 없는 것들을 지우고 다시 돌려보고 지우고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모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거를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에서는 이제 정보기준 전진선택법, 단계적 회기 분석, 전진 선택, 후진 제거, 이것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냥 전진 선택하고 이제 후진 제거 정도로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진 선택은 뭐냐면 이 빈 모형으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이 지정한 항을 다 포함을 한 다음에 이제 기본만 넣은 다음에 이제 유의한 항들을 추가를 해 나가는 방식이고, 후진 제거는 전체를 다 넣고 난 다음에 P 값에 따라서 제거를 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제거 방식이거든요, 약간의.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보다 작으면, 크면은 걔네들은 지워라 라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게 0.05 기준 했는데 0.1 정도만 놓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한 번에 다른 항들을 다 지워버린 거죠. 제갈 변수가 알파 0.1, 그러니까 여기서 0.1이 안 되는 항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나머지를 다 지워서 이 항만 남긴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과정을 이렇게 한 번에 했던 방식인 거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정보 기준 전진 선택법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려와서 보면 이제 같은 결과들이 주로 나타나죠. 되게 비슷한 정도. 이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 단계가 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할까요? 전진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값이 이게 보다 작으면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이건 0.25였으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진행 속도하고 진행 속도 곱하기 촉매가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 버릴 때 하고 넣을 때 하고 기준 값들이 조금 달라지죠. 알파 오류, 베타 오류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파 값이 0.25까지 해서 잡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값들을 바꾸면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고 숙제 2개에서 좀 토론을 잘 써서 다시 아까 전에 이야기 다시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약간 평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결과 내에서도 우리가 이 스스로 이제 토론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